여기 왜 한국 돈이 비싸지고 있는 걸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원화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고 미국한테 온갖 진상진을 다 부려갖고 지금 대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원화가 강해요. 원화가 강하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한국 돈보다 달러가 많다는 소리예요.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과거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했을 때는 언제 원화 강세가 일어났냐면요. 간단합니다. 수출이 잘 됐을 때예요. 수출이 잘 되면은 막 우리나라 물건이 팔려나가니까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 왕창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급증하면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죠. 왜? 한국은행에 달러가 넘치니까. 그래서 환율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달러를 바깥으로 방출합니다. 주로 해외 투자라는 명목으로 많이 나가죠. 왜? 그냥 하는 것보단 투자 형식으로 나가야 또 이자 놀이도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국이 수출이라는 거 이런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더구나 지금 제조업 막 엄청 부도 나고 중소기업 자빠져고 막 난리가 났죠. 아무리 삼성 반도체가 잘 팔린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의 제조업은 병들어서 쓰러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화가 강세를 볼까요? 이거는 수출로서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투기꾼들이 몰려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국의 원화를 사기 위해서 환투기꾼들이 또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을 들어옵니다. 왜? 원화가 비싸니까. 계속 비싸지니까 지금 사두면 나중에 원화가 더 비싸질 테니까 그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달러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무진장 나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첫째,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요. 우리나라는 수출에 타격을 받습니다. 즉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실업자들이 대량 양산된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비트코인 채굴업자라든가 이렇게 환투기에서 돈 버는 그런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금융투자 액수가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고용률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화의 강세의 원인이 제조업 수출을 통한 건전한 경제가 아닌 환투기꾼에 의해 발생할 때에는요. 우리나라 제조업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실업자 양산되고 금융가들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번에 제가 아마 안 넣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캐나다랑 스와핑 제도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거 제 방송 보시면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캐나다랑 스와핑 제도를 맺었는데 기간도 무기한, 그러니까 거의 반영구적인 거죠. 금액의 한도도 없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캐나다랑 스와핑 제도를 맺으면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99%는 이건 좋은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한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선진국하고 스와핑을 맺어야 우리의 금융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금융투기와 꼼수에 대해서 하나의 또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중국의 당간부들, 거기 시진핑이 있는 태자당이라든가 정적인 샹하이방, 그 다음에 공청당 등 중국의 3대 정치 파벌 세력, 그리고 또 중국의 부동산 졸부 등등 부자들이 많죠? 얘네들 중에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아빠 빼놓고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다 아버지만 빼놓고는 부인, 자식들 전부 다 미국인 경우가 많죠.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진핑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자식들도 중국인 아닙니다. 저기 후진타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 전부 다 국적 보면은 뭐 어디야? 저기 뭐 영국인, 호주인, 캐나다가 근데 특히 많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번에 북한 문제로 그 동맹군이 왔을 때 영미 연방 과거 대영제국 연방 국가가 이번에 참가했었죠? 그 대북 봉쇄 해군 파견할 때 그때 어디가 옵니까? 미국을 제외한 영국하고 호주가 왔어요. 영국하고 호주는 대놓고 반중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그 영국이나 호주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왜? 땅덩어리 넓고 인구가 적고 특별한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중국의 부자들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걸 선호했어요. 제 친척도 캐나다 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막 땅값 뛰었다고. 그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왜냐고요? 조만간 폭락할 겁니다. 조만간. 캐나다 아마 그 사시는 교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 토론토라던가 저기 몬트리올, 퀘벡 같은 데가 땅값이 2배, 크게는 3배, 4배까지 뛰었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그 교민들은. 그래가지고 졸지에 부자 됐다고. 부자 된 게 아닌데 부자가 됐다는 행복감에 막 신용카드 푹푹 긁고 계시는 분 계신데 지금서부터 긴축하십시오. 왠 줄 아십니까? 중국은 중국 내부에도 비자금을 숨기지만은 해외에도 비자금을 많이 숨겼습니다. 주로 어디에 숨겼느냐? 캐나다에. 왜? 나중에 중국이 분열이 되거나 어떤 이변 사태가 났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살기 위해서 거기다 집도 사놓고 그 다음에 그 현금들도 많이 캐나다에 꽁쳐놨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 중국 부자들의 눈먼 돈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그 무기한의 스와핑을 맺어버렸습니다. 자, 제가 예전부터 그랬죠.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스와핑을 맺게 되면은 미국은 한국의 친중적인 그 정책 때문에 결국 한국을 버리고 오히려 한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켜서 중국을 금융 공격할 것이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보너스로 캐나다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캐나다가 들어왔으니까 캐나다에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입니다. 여기 지금 원화 가치 올라갔는데 외국인들 컴백했다고 했죠?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캐나다계 은행 혹은 영국계 혹은 미국계인데 캐나다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놓고 다시 우리나라로 금융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무슨 홀딩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엄청 들어와서 투자할 겁니다.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의 원화도 사고 하면서 캐나다에는 엄청난 양의 달러를 한국에 쏟아부을 겁니다. 왜? 무기한 금액 제한 없이 스와핑제도 맺었기 때문에 전문학적인 돈이 캐나다로부터 들어올 겁니다. 그 돈의 원주인은 누구죠? 중국 당간부들. 중국 당간부들이 도피자금으로 캐나다에 숨겨놓은 돈들이 캐나다 은행가들의 금융자본가들에 의해서 이제 한국 금융시장에 왕창 투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에 투기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한국 제조업, 즉 우리나라의 제조업 근간이 무너질 겁니다. 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제품은 저가거든요. N저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미친놈이 한국 제품을 사겠습니까? 일본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이 가격은 옛날 때 비쌌죠. 품질은 좋고. 그런데 이제 품질 좋고 가격도 싸면요.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호황 아니에요. 초호황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은 죽어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위안화도 평가 절상돼 있죠? 원화도 평가 절상돼 있죠? 이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친중만 안 했으면 우리도 이런 일은 안 당하는데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권 그렇게 중국 애들이랑 싸바싸바해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친중 정권 해갖고 친중 정책 피니까 우리까지도 이렇게 덤탱이를 좀 죽게 생긴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나라 국민들 제가 지금 말한 거 이거 실현되면요 진짜 지금 정권 탄핵해야 됩니다. 왜냐? 저는 확실히 제 예언이 100%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조만간 일어날 겁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내년 발렌타인데이쯤 되면은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캐나다 애들이 한국에다가 실패하는 투자를 할 겁니다. 실패한 투자가 뭐예요? 한국에다가 한국 워낙 비싸다고 자꾸 사면 살수록 한국 제조업 무너지고 현대 망하고 삼성 망하고 계속 부도나도 줄줄이 쓰러지면 한국 경제 신용평가 떨어지고 국가 부도 사태 나면은 그 한국에 투자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팡하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팡하고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인들의 정치인과 부자들의 비자금이 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캐나다랑 한국이 스와핑 계약을 맺은 거는 옳은 선택일까요? 실패한 선택일까요? 뭐 한국 정치인들 알겠습니까? 지들이 맨날 중국이 하려는 대로 하니까. 응? 그것도 했다고 또 자폭하겠죠. 우리가 선진국이랑 스와핑 계도 맺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금융투자와 투기꾼들이 한국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엄청나게 이제 환율과 투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탄핵을 하고서 대통령 선거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정치는요. 국민이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병신입니다. 국민은요. 대통령을 투표로 뽑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유의지를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해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무엇이 결정한 줄 아십니까?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돈이에요. 돈. 선거자금. 그거는 통계가 말해줘요. 사실 그 통계가 단 한 번 예외였던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건 이번 트럼프 대통령 선거예요. 이거 외에는요. 전 세계 모든 선거는요. 다 돈이 많으면은 무조건 이겼습니다. 예? 국민들이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돈을 뿌려가지고 텔레비에 노출을 많이 시켜서 그거를 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서 다시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당의 돈이 선거자금이 자유한국당의 거의 3배 가깝게 높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선거자금. 뭐 펀드도 한다서 펀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펀딩한 것 자체가 금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때 그 론스타 사태라던가 그 다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신자유주의나 이런 걸 보면요. 이상하게도 민주당 정권은요. 친금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근대 발전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민주당은요. 친금융적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그렇게 인맥이 많아요. 외국인 금융세력까지 다 포함해서 국제 금융세력하고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이라는 사람들은요. 제조업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뭐 창원기계공단, 국민전자공단, 거제도 뭐 조선소 등등 뭐 해갖고 이 보수세력 쪽은 제조업 기반으로 한 그 산업을 그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부와 그런 것들을 축적을 했는데 그 좌파 민주당 쪽은요 금융세력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들의 그 선거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지지자를 확보한 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권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못하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금융투자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기쁘게 해주면 더 많은 후원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항상 금융업이 발달합니다. 잘 보세요. 항상 금융업이 발달하고 항상 제조업이 죽어요. 응? 여러분들 벌써 까마귀 고기 먹고 다 까먹어가지고 뭐 이번 대통령 선거할 때 민주당 쪽에서 내가 노무현의 적통을 뭐 적통을 뭐 승계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하고 뭐 오 제가 진짜 정통성이 나가고 뽑고 막 이랬죠? 저 좌파 선호하는 국민들 중에. 근데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어땠습니까? 벌써 까먹었습니까? 네? 이런 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금융밖에 발전 못했어요. 금융과 부동산이 발전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지금도 그렇게 간다니까요. 왜? 나라가 망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자기 지지 세력만 기쁘게 해주면 되지. 그게 누구예요? 중국하고 금융 세력 아닙니까? 지금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다고 지금 저기 좌파 매체가 거짓말하고 뻥치는데 다 그 좋아지는 데는 다 어디예요? 제조업 분야입니까? 아니죠. 금융하고 부동산이잖아요. 예? 이런 걸 왜 눈치를 못 챌까요? 나 참 희한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실업자가 되고 자기들이 거지가 됐는데도 곧 죽어라 그렇게 지지하는 걸 보면요. 참 애잔합니다, 진짜.